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오는 4월 15일이면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됩니다. 이 총선이라는 게 뭐냐, 달리 표현하면은 각 당에서 정치 상품을 내놓고 우리 상품이 좋으니까 우리 상품 사달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상품이 뭐냐, 상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 후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보들, 즉 그 상품을 선정해서 내놓는 작업, 이걸 공천이라고 합니다. 공천. 이 공천이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큰 싸움이라고 당이 쪼개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느 공천이나 아주 100% 잘했다 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썽이라면 아주 그것이 아주 그 정치 총선이라는 큰 정치 장을 아주 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거의 끝 무렵에 있습니다. 그 지역구 후보 공천이 그렇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공천은 그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조금 이따 할 텐데, 지역구 공천은 대충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자, 이 공천을 보면은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합당 공천, 올드보이들 퇴장한 자리에 또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을 많이 퇴장시키면 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그 자리에 새 상품을 갖다 놔야지. 또 낯익은 얼굴들이 들면 이건 뭔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수 부활의 계기를 마련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4년 전에 무슨 뭐 옥새를 가지고 영도다리를 가느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더 충성을 하느냐에 따라 진박이니 뭐 그런 사람들 부르는 감별사니 그 난리를 쳐서 그 당시 한국당이 패배했던 그 당시에 비하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이번에는 매끄럽게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남등, 아주 텃밭이죠. 이 대풍물갈이, 이거 구경하는 사람은 쉽지만 하는 사람한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도했느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김형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형호 위원장은 6선까지 하면서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년 저런 년이 많기 때문에 참말로 다 아는 사람들, 이게 대폭으로 이게 물갈이하기가 이게 쉽지 않았으니까 일단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꼰대 정당, 아주 그냥 꼰대들 모였다,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그 각 보수 정당이 통합당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분들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뭐 탈락자들이 좀 여기저기서 반발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이 중앙당을 향해서 뭐 핏대를 내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별로 큰 영향 없이 태풍 속에 찻잔으로다가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들은 보수가 괴멸할 때 뭘 했는가? 탈락 반발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런 의견도 다르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공개했던 옥중소신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영남권은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거대 야당인 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했으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분들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너무 이 꼰대 짓을 하고 기득권에 안주를 하고 그리고 텃밭에 안주를 하고 이러면 사실은 진보 유권자보다도 보수 유권자가 더 혐오한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쉽다고 할까, 이건 좀 이상하다 하고서 좀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통합당 공천에서 퍼뜩 눈에 띄는 거는 이 친환계가 부진한 거다. 친환계가 뭐냐? 황교안 대표계를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황교안 대표가 이번 공천에 정말 관여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 의외로 부진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황 대표의 입지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분이 뭐 종로에서 떨어졌을 경우, 당선됐을 경우 뭐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는 또 궁금증을 낳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통합당으로 합친 그 유승민 의원의 그 새 보수당,
또는 국민의당의 안철수계 거기 속해 있던 의원들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이 통합당에서 공천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는 반문 진영을 형성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상당히 그 통합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MB계, 이명박계, 친지계가 왜 이렇게 많이 귀환했는지 이거는 통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또 끝부분에 가서는 한두 명을 사천, 그러니까 공천, 공적인 공천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사로운 인연으로 공천을 했다. 이런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김영호 위원장은 절대로 그런 일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탈락자들에게 반발의 빌미를 주는 건 아닌지 조금 우려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 얼굴이나 이 얼굴이나 아닌가. 다선하고 중진들을 내보낸 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뭔가 좀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지. 전직 의원들로 많이 채웠어요. 그럼 이거 결국 크게 보면은 정치 아닌 유권자들보다는 그거나 그 상품이나 이거 돌려막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험지를 빙자해서 자 저기가 험지다. 그러니까 A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을 B라는 험지로 옮겨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에서 아주 그 공천 탈락이 된 분이에요. 컷오프가 된 분인데 이분은 또 다른 지역에서 경선을 하라. 이거 여기저기로 옮겨 배친 분들이 많아요. 옮겨 배치하는 분들이. 이건 어찌 보면 이거 낭인 공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공천을 보고서 이렇게 아주 물갈이를 대폭 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미래가 보이냐? 미래가 좀 희미해지지 않았나? 그 다음에 과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계파 간에 뭐 이렇게 뭉친 건 좋은데 미래지향형 통합을 하려면 무슨 세대가 좀 달라진다든가 이건 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당명이 뭡니까?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이 당 이름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냐면 보수의 보화를 그리고 그걸 하려면 이번에 나오는 공천 후보들을 통해서 이분들이면은 나중에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본질적인 개파끼리 합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을 보내고 또 옛날 국회의원을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를 지향하는 통합 이런 걸 해야 된다. 그것이 당명 아닌데 이대로는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끝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남은 지역 공천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당의 자매정당이라고 할까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여기는 비례 전문정당이죠. 거기서는 비례 공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번 지역구 공천에서 혹시 논란이 있었던 부분 즉 미래가 좀 희미하고 통합의 본질적인 것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반영돼서 좀 보완하는 공천을 했으면 하는데 요 얘기는 저 자세하게 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위원장이 박형준 전 의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90분 만에 철회했어요. 본인이 설명이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사실은 욕심이 앞을 가리면 대세를 망칩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비례공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보수 유권자의 단 한 명도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낭독했던 유영하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분이 행적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장교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분의 논란이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까지 고려하면은 비례 당선권의 하위 순위에는 배치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실제로는 또 어떻게 될는지 두고 봐야죠. 장담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극기 세력이 주축인 친박 정당들과는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내 이름 팔지 말라고 하고 한국당을 통합당을 중심으로 모여라고도 했고 해서 실제로 중앙당 차원에서 무슨 당대당으로 뭐 공천을 내기하고 수용하고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각기 제각기 연대를 하든 제휴를 하든 협력관계를 갖는 거 그거는 알아서 하라 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 통합당 공천은 통합당에 구성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 전체의 부활과 괴멸된 보수 세력의 부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싫은 소리를 냈으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